60대 이후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습관 7가지.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고목처럼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온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땀 흘렸고 자식들을 건사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지 하는 안도감이 찾아올 즈음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적은 다름 아닌 가난입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훈장이 되기도 하지만 60대 이후에 마주하는 빈곤은 영혼까지 갉아먹는 가혹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러하듯 곳간이 비면 인심이 떠나고 몸이 고달프면 마음마저 비굴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없어서 가난해진다고 믿지만 사실은 평생 몸에 배어버린 작은 습관들이 인생의 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큰 구멍보다 무서운 것이 미세한 균열이듯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행동들이 노후의 안식처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노년의 가난은 단순히 물질의 부족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과도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경제적 고통을 겪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대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작은 습관들을 방치했을 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시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생이 비참한 궁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60대 이후 인생의 품격을 지키고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할 7가지 습관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가장 정중하고도 절박한 권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치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지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부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 습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입는 옷도 바뀌어야 하는 법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는데도 여전히 얇은 여름옷을 고집한다면 그 끝은 보지 않아도 명확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현실은 바로 경제적 토대의 변화입니다. 평생 마르지 않을 것 같던 월급이라는 물줄기는 가늘어지거나 멈추게 되는데 소비라는 물길은 예전의 넓이 그대로 열어두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 빈곤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켜보았던 한 지인은 중견 기업의 임원으로 퇴직하며 상당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직에 있을 때처럼 매주 골프장을 찾았고 지인들을 만나면 서슴없이 지갑을 열어 식사비를 계산했습니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수입이 끊긴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퇴직금이라는 저수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 속에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는 살던 집까지 처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명함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그 무게를 버리지 못해 스스로 침몰한 셈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겨울을 준비하는 다람쥐는 먹이가 귀해질 것을 대비하여 활동량을 줄이고 저장해둔 도토리를 아껴 먹으며 혹독한 계절을 견뎌냅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에는 생활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과거에 누렸던 외식과 취미생활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들은 모두 젊은 날의 훈장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지금도 예전처럼 쓰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을 미리 훔쳐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확정적인 수입을 냉정하게 계산해보고 그 범위 안에서 생활을 재편하십시오. 체면 때문에 취소하지 못했던 각종 유료 서비스나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부끄러운 것은 거칠애를 유지하려다 훗날 자식이나 타인에게 손을 벌리는 비굴한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출의 고삐를 죄는 것은 단순히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타인의 간섭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임을 명심하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지출의 절감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거대한 방벽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재의 진리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노년의 여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의 안락함을 위해 오늘의 허영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부, 체면 때문에 필요 없는 모임과 경조사를 끊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죽는 날까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관계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하며 무엇보다 내 형편에 맞는 절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 쌓아온 인맥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무리한 경조사비와 모임 비용을 지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체면을 차리기 위해 내뱉는 쌈짓돈은 결국 내 노후를 갉아먹는 존벌레가 될 뿐입니다. 제가 산전수전 겪으며 보아온 바로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거절하지 못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경제적 곤경에 처합니다. 한때는 형님 아우하며 잔을 부딪히던 싸이들도 내가 어려워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냉혹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갈 때 그들이 대신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십 통의 청첩장과 부고 문자 앞에서 갈등하며 생활비를 쪼개어 봉투를 채우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내 곳간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품앗이었고 미래를 위한 투자였을지 모르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인연에 집중하고 보여주기식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모임마다 얼굴을 비추고 모든 경조사를 챙겨야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강박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진정한 도리는 남에게 보이는 화려한 봉투가 아니라 내 몸 하나 건사하여 자식이나 사회에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정중하게 마음만 전하는 용기를 내야 하며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인연이라면 과연 곁에 둘 가치가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모임의 횟수를 줄이고 그 비용을 나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비축하는 것이 훨씬 숭고한 선택입니다.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를 넘어 내 남은 인생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임을 기억하십시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실 없는 마당발보다 내 곁을 지키는 든든한 지팡이 하나가 노년의 삶에는 훨씬 소중한 법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전화 속에 수많은 연락처를 정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선을 명확히 그으십시오. 그 선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3부, 자식과 손주에게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생기면 그 사랑은 더욱 깊어져 지갑을 여는 손길이 가벼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어 자식과 손주에게 돈으로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물질로 거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노신사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의 사업 자금과 손주들의 유학비로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돈을 줄 때마다 자식들이 보여주는 환한 미소와 감사의 인사를 진정한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병원비조차 버거워지자 자식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부모의 도움에 익숙해져 감사를 잊었고 부모는 돈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비참한 상실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뿌리가 튼튼해야 무성한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열매만 자식에게 건네주는 나무는 결국 쓰러져 모두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노후의 자산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는 마지막 뿌리와도 같습니다. 자식들이 안쓰러워 내어주는 그 돈이 훗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고가의 장난감이나 용돈 봉투가 아니라 부모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기보다 내가 먼저 자립하여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내리사랑입니다. 손주들에게도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의 지혜와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으로 산 환심은 유통기한이 짧지만 마음으로 심은 사랑은 평생을 갑니다. 지금 당장 자식들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의 선을 명확히 그으십시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냉정해 보일지라도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결국 자식들의 앞날을 도와주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곳간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부, 작은 돈을 아끼지 않고 새는 지출을 방치합니다. 태풍의 담장이 무너지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흰개미가 기둥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목돈이 나가는 것에는 벌벌 떨면서도 매달 조금씩 새어나가는 작은 돈의 무서움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경제를 파탄내는 주범은 의외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소한 지출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군함도 결국 작은 틈새로 스며든 물 때문에 침몰한다는 이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은퇴 후에도 현직 시절 쓰던 유료 방송 채널이나 통신 요금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운동시설의 회원권을 유지하거나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비싼 커피 한 잔을 소소한 행복이라 치부하곤 합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이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것은 누군가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거금이 됩니다. 작은 구멍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결국 내 노후를 지탱할 둑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논에 물을 댈 때 아무리 물을 많이 끌어와도 물길 곳곳에 구멍이 나 있으면 정작 벼는 말라 죽기 마련입니다. 수입이 한정된 노년기에는 들어오는 물을 늘리는 것보다 나가는 물길의 구멍을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너그러움의 상징이었던 푼돈에 대한 무심함이 이제는 내 삶을 위협하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비단 돈을 모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새어나갈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지금 즉시 지갑을 열고 영수증 하나하나를 면밀히 따져보며 내 삶의 군더더기를 솎아내야 합니다. 자동 결제되는 각종 서비스와 통신비 그리고 불필요한 보험료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정리하십시오. 인색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산의 흐름을 내가 완벽히 통제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손을 떠나는 단돈 1,000원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작은 것을 아끼는 마음은 궁색함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경건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스스로의 경제적 흐름을 맑게 유지하는 사람만이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새는 지출의 구멍을 찾아내어 단단히 봉쇄하는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5부, 건강을 과신하며 의료비 준비를 미룹니다. 사람의 몸은 세월이라는 세파를 견뎌온 낡은 기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진 기계라도 수십 년을 가동하면 부품이 마모되고 기름이 마르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노후의 가장 큰 지출 요인인 의료비를 등한시하곤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검진 비용을 아까워하는 태도는 결국 훗날 가산을 탕청할 정도의 거대한 병원비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한 어르신은 평생 병원 한 번 안 갈 정도로 강건한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몸의 이상을 느껴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라며 치부했고 의료보험이나 비상금 마련은 남의 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중병을 얻어 큰 수술을 받게 되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병마보다 무서운 것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경제적 기반과 그로 인해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건강을 과신한 오만이 결국 가장 참혹한 빈곤의 늪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는 없어도 미리 제방을 쌓아 홍수를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노년의 의료비 준비는 바로 내 인생의 제방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비결이며 이는 곧 경제적 자립과 직결됩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기적인 검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통증은 곳간에 도둑이 들었다는 경보음과 같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또한 예기치 못한 질병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의료비는 따로 떼어놓고 누구의 손도 닿지 않게 보호해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내 몸을 돌보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결국 타인의 손에 자신의 생사와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며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임을 명심하십시오. 노년의 풍요는 건강한 신체라는 바탕 위에서만 온전히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자신의 몸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대접하고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6부 투자와 도박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탕을 노립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이 짙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는 조급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남은 시간은 짧고 곳간은 넉넉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면 사람들은 흔히 상식 밖의 선택을 하곤 합니다. 땀 흘려 일할 기력은 줄어드는데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이 고개를 들면 그것이 바로 패가망신의 시작입니다. 노년의 소중한 자산은 지키는 것이 곧 버는 것임을 잊고 단 한 번의 요행에 모든 것을 거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은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대박 정보라느니 단기간에 몇 배를 벌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은 모두 당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줄을 노리는 사기꾼의 덫입니다. 은퇴 후 퇴직금을 가상화폐나 불확실한 기획 부동산에 쏟아부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사례를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투자를 한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에 불과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이를 거스르려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노년의 자산 운용은 화려한 수익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보전하며 작더라도 확실한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이나 남의 말만 믿고 들어가는 투자는 내 집 마당에 구멍을 파고 보물을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탕을 노리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었다는 증거이며 가난의 입구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주변에서 들려오는 솔깃한 제안들에 귀를 닫으십시오. 내 손에 쥔 현금이 불안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모험을 해서 잃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돈을 불리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생 동안 이 돈을 계획적으로 나누어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남들이 얼마를 벌었다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 형편에 맞는 단단한 성벽을 쌓는 일에 만족하십시오.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은 통장의 숫자보다 마음의 평온입니다. 불확실한 곳에 돈을 묻어두고 밤잠을 설치는 삶은 그 자체로 이미 가난한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 정직한 이자, 수익과 안전한 자산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욕심에 눈을 감아야 비로소 평화로운 노후의 길이 보인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해 드립니다. 7부 혼자 살 준비 없이 배우자에게만 의존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혼자 남겨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영원히 내 곁을 지켜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살림살이 하나부터 경제적 결정까지 모든 것을 배우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곤 합니다. 준비 없는 홀로서기는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많은 사례 중에서 배우자와 사별한 후 급격히 무너지는 이들은 대개 스스로 생활하는 법을 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행 업무 하나 처리할 줄 모르고 공과 금이 어디서 나가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보좌받으며 살아온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남겨진 자산이 있어도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주변의 꿰매 빠져 재산을 잃거나 무기력하게 생을 소진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역설적으로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듯 인간 또한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능력이 있어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자립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내가 없어도 배우자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배우자가 없어도 내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기술과 경제적 흐름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밥을 지어 먹고 자신의 건강과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나이 들어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처세입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가 전담하던 영역에 관심을 두고 함께 참여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가정의 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파악하고 각종 고정 지출의 내역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독을 친구 삼아 혼자만의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법을 익히며 내면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댄 삶은 그 지지대가 사라지는 순간 속수무책으로 쓰러지지만 스스로 선 삶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살 준비를 하는 것은 이별을 예감하는 슬픈 일이 아니라 남은 생을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배우자와 함께할 때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되 내 영혼과 생활만큼은 독립된 개체로서 단단히 세워두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과 생활의 자립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노년의 가난과 소외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생의 마지막 장까지 당당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